저도 옛날에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런 처녀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었대요. 거의 없었대요. 그런데 조선 중기 이후부터 이 처녀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그 임진왜란이라는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왕실에 대한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두 번씩이나.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아예 이 왕들에 대한 또 이 양반들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대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유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조선 중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유교가 강력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사임당도 사실은 친정에서 보냈던 시간이 시댁에서 많대요. 보낸 네. 시간보다 훨씬 많대요.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여성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조선 중기 이후부터 이 유교가 강력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여성들에게 강요되기 시작하는 것들이 어떤 하나의 가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연려문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됐던 게 이제 남편이 죽으면 여성에게 따라 죽으라 라는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남편을 따라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연려문을 세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장소도 약간 특별한 게 뭔가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 그래서 큰 나무가 있는 뭔가 되게 중요한 나무가 있는 그런 곳에서 여성들이 이제 목을 매달아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조선 중기 이후부터 급격하게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처녀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많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은 처녀 귀신이 왜 생겨났을까가 사실 잘 보이잖아요. 어떤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억압, 여성들이 겪게 되는 어떤 한 이런 것들을 민중들이 입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말했다가는 또 이렇게 큰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돌려 말하기 위해서 이 처녀 귀신들을 등장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